그러니까 오염 같은 경우는 닦고 어떻게 청소를 하면 되는 거기 때문에 크게 하자라고 볼 수는 없는 거죠. 닦으면 되니까 뭐 그거는 큰 문제가 아닌데, 이렇게 살면서 고칠 수 없거나 이사하고 나서는 힘든 것들, 그런데 이사하고 힘든 것들도 건설사에 하자 요청을 해주세요 하면 안 해주는 데가 태반입니다, 정말로. 예. 그래서 살면서 1년차 AS 기간 동안에는 뭐 거울을 바꿔준다든지 서랍, 가구, 뭐 화장실 타일 뭐 이런 것들을 교체를 해주고, 2년차에는 또 다른 것들, 도배, 1년차에 도배였나? 아무튼 그런 것들이 연차별로 고쳐줘요. 그때 들어와야지, 그때 그 업체가 들어와야지 AS가 되는 개념이기 때문에, 솔직히 말해서 사전점검 업체를 불러서 막 체크를 다 했어요. 다 해서 고쳐주세요. 안 고쳐줍니다. 열 화상 카메라로 찍어서 보일러 선이 좀 덜 빨개 보이고, 여기 난방이 좀 안 돼 보이고, 저기에 단열 공사가 안 되어 있어요, 이거를 건설사에 얘기해봤자 안 해줍니다. 안 해줘. 절대 안 해줍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들은 오히려 알면 속만 쓰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뭐 단열이 안 돼 있어서 고쳐달라고 해도 안 되고, 나중에 진짜로 심각한 문제가 생겨서 벽지가 다 젖거나 막 물이 줄줄줄 흘러내렸을 때는 그때서야 움직이는 게 건설사라서요. 그런 부분들은 좀 알고 계셨으면 좋겠습니다. 진짜로 사전 점검을 하는 이유를 솔직히 말해서 건설사의 인건비 아껴주는 거라고 생각을 해요. 좀 잘 지어놓고 해야 되는데, 이럴 거면 후분양을 해야죠. 선분양 해놓고서 자재 퀄리티도 문제지만, 이렇게 마감을 해놓고서 소비자 사전점검 와서 진행하라고 하면은 정말 화딱지 나죠. 다 찢어져 있고 새 집에 들어간다는 그 설렘으로 와야 할 공간이 화가 난다니까요. 점점 보면서 왜 이렇게 했지? 왜 이렇게 했지? 이건 왜 저렇지? 그러니까 조금 사전점검 하실 때는 마음을 좀 내려놓으셔야 돼요. 많이 내려놓고 오셔서 이제 찾고 고칠 수 있는 것들, 정말로 막 파손이 돼 있거나 벽이, 어떤 집은 석고가 깨져 있는 집도 있어요. 그런 집은 빨리빨리 해주니까 그런 것부터 빨리빨리 찾아서 요청을 하고, 그런 거는 고쳐져서 입주를 하게 만드는 게 조금 목적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나머지는 조금 살면서 수리를 하신다고 보시면 돼요. 안녕하세요, 하하입니다. 오늘 동생 집에 사전점검을 하러 나왔는데, 여기에 제가 왜 나왔냐면, 이 건설사에서 요새는 뭐 사전점검 업체도 많고 그렇잖아요. 그런데 그런 업체 방문을 절대 하지 못하게 했어요. 그래서 도대체 얼마나 난리를 펴놨으면 사전점검 업체도 못 쓰게 할까. 그래서 동생이 걱정스러운 마음에 저를 이제 불렀는데요. 그래서 들어올 때 뭐 가족관계 증명서라든지 뭐 그런 것들을 많이 요구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다 신분증 확인하고 들어와서 봤는데 역시나 문제가 많이 있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사전점검 셀프로 하는 요령을 조금 알려드리겠습니다. 일단 오시게 되면 현관부터 보셔야 되는데, 현관은 전체적으로 봤을 때 흔들림이 없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 가운데는 어차피 흔들림이 없어요. 그래서 끝에 모서리나 하부 쪽에, 그리고 저기에 이제 보통 현관문에 말발굽이 달려 있는데, 그거는 이제 법적으로 의무사항이 아니에요. 그래서 그거는 하자 내용이 아니고요. 지금 현관에서 보시면 일단 문을 다 열어봐야 됩니다. 그래서 열어보시고, 자, 유격이 있는지, 경첩이 잘 달려 있는지, 경첩 요무와 이렇게 문을 여닫았을 때 닫는 부분이 있는지, 그리고 닫았을 때 스토퍼, 경첩 스토퍼가 잘 작동을 하는지, 이런 것들을 확인하시고 문은 다 열어보셔야 돼요. 다 열어보시고, 그 다음에 선반이 껴져 있잖아요. 선반이 한 번쯤 이렇게 열어서 밑에 부분도 다 확인을 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기스난 거를 맨 밑에 쪽으로 내리거나 맨 위쪽으로 올리거나, 그래서 이런 것들을 한 번 더 확인해 보시면 좋습니다. 그 다음에 벽을 봤으면 이제 천장 부위를 봐야 되겠죠. 벽, 천장, 바닥 순으로 이렇게 훑어가면서 보는데요. 그리고 기능적인 하자도 있지만 오염 하자가 가장 많아요. 신축 아파트를 보시면 오염의 하자가 굉장히 많아서, 보시면 벽지 같은 데도 보시면 여기가 찢어져 있고, 이런 데 스티커 붙이셔야 될 것 같고, 전체적으로 마감이 그렇게 깔끔한 아파트는 아닌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바닥면을 보시는데, 바닥은 딱 봤을 때 육안으로 타일이 깨진 게 있는지 없는지 확인하시고요. 그 다음에 매지가 탈락되어 있는지 없는지 그런 거 확인하시고, 현관은 전체적으로 오염 정도만 조금 심하고 크게
문제되는 건 없는데, 이제 입구에서 딱 들어서자마자 벽지가 찢어진 거 보이세요? 이렇게 무슨 가구를 나르다가 이렇게 찢어져 있어요. 찢어져 있고, 여기 몰딩 부분 안에도 지금 오염이 되어 있고요. 셀프로 점검을 하실 때는 한 방향으로 도시면 돼요. 들어와서 확인하시고, 이제 이쪽에 있는 화장실 들어가셨을 때는 화장실도 마찬가지로 타일 위주로 보시면 되는데, 타일 육안으로 봤을 때 타일이 깨진 게 있는지 없는지 확인하시고, 매지가 탈락되어 있는 게 없는지 확인하시고, 그 다음에 문턱이 이게 법적으로 60mm, 6cm 이상이 나와야 돼요. 60mm 이상이 나오는지 확인하시고 턱이 나오는 거 보시면 되시고, 그다음에 문은 한 번씩 다 닫았다 열었다 해보셔요. 그다음에 스토퍼 작동하는 거 확인하고, 문 잠가보고 열어보고, 문 잠가서 밖에서도 닫아보고, 그 다음에 문을 열었을 때 소리가 경첩에서 소리가 나는지 안 나는지 확인해 보시면 돼요. 이제 중요한 게 이 변기가 제대로 설치가 됐는지 제대로 확인하기 위해서는 이 옆쪽 있죠. 이렇게 흔들어서는 안 되거든요. 그러면 안 움직여요. 옆에서 무릎으로 이렇게 옆으로 흔들었을 때는 고정이 돼 있으면 이렇게 안 움직이고요. 고정이 안 돼 있다 그러면은 저 매지가 탈락되면서 변기가 옆으로 움직여 버립니다. 그걸 확인하시고, 그다음에 물을 받아 놓으시는 거예요. 물을 받아서 물이 담수가 되는지 확인을 하시고, 기다리고, 물도 변기물 한번 내려보시고, 여기도 마찬가지로 물은 한 번씩 다 틀어보시면 돼요. 그다음에 보통 이 샤워기는 나중에 이제 입주 전에 한 번에 다는 아파트가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없다고 하자가 되는 건 아니고, 그다음에 문도 한번 열어서 작동이 잘 되는지, 그리고 유리문이다 보니까 이게 스토퍼가 작동이 잘 되는지 확인을 해보셔야 돼요. 이렇게 닫았을 때 이렇게 스무스하게 닫히는지 확인하시고, 그다음에 이런 마감되어 있는 부분들에 찍히거나 까진 부분이 있는지 없는지 확인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실리콘 마감 잘 돼 있는지 확인하시고, 이쪽 타일이 굴곡이 져 있기 때문에 이쪽 마감이 예쁘게 나올 수가 없어요. 지금 이렇게 돼 있는 상태인데, 지금 보시면 실리콘도 마찬가지죠. 실리콘도 이렇게 조금 아쉽습니다. 네, 아쉬워요. 여기도 실리콘 마감이 조금 아쉽습니다. 좀 아쉬운 편이고요. 다음에 매지가 탈락된 부분이 있는지 확인해 보시고, 벽을 뭐 고무망치가 있으면은 망치 쳐보면 되는데, 보통 이런 데는 이렇게 손바닥으로 쳐봐도 충분히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압착으로 잘 붙어 있는지, 이 정도면 튼튼하게 잘 붙어 있고요. 사전 점검 업체를 쓰시면 천연대에서 라돈 체크도 해주고 그러는데, 여기는 사전 점검 업체를 아예 못 들어오게 하는 아파트이기 때문에 뭐 그런 것들은 일반인 분들께서 수치를 확인하시기는 힘드실 것 같고, 일반 다른 아파트 같은 경우도 굳이 그걸 하기 위해서 사전 점검 업체를 쓰실 필요는 없어요. 왜냐면 만약에 저게 이슈가 된다 그러면 저 말고 그 아파트 세대 내에서 분명히 한두 세대는 사전 점검 업체를 쓸 거예요. 그러면 체크를 할 거고, 이게 이슈가 된다 그럼 저도 알게 되겠죠. 그러니까 내가 꼭 굳이 사전 점검 업체를 써서 라돈 체크를 할 필요는 없다. 남이 한 거를 나도 알 수가 있다. 그렇게 확인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게 예전에 한동안 이슈가 됐었는데 요새는 좀 그런 이슈가 좀 말이 안 나오죠. 어차피 입주하실 때 줄눈을 다 하실 거예요. 줄눈은 기본적으로. 그래서 대충 넣는 걸 수도 있어요. 아파트에서 다 줄눈 하니까 그래도 조금 신경은 써줘야 되지 않을까요? 이렇게 해놓으니까 돈 들여서 줄눈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 거죠. 넣을 때 조금 잘 넣고 깨끗하게 했으면 돈 들여서 새 아파트인데 또 공사를 하고 들어올 필요는 없는 거잖아요. 그게 좀 아쉽네요. 그 다음에 이제 바닥을 볼게요. 지금 타일, 여기 포세린 타일로 옵션을 선택했는데 마감이 안 좋죠. 지금 실리콘 마감이 하나도 안 돼 있는 상태예요. 이거는 뭐 나중에, 아직 공사가 완공이 된 게 아니기 때문에 나중에 쏠 수도 있으니까 이건 한번 문의를 해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런 신주 재료 분리대는 항상
이렇게 흔들리는지 안 흔들리는지 확인하셔야 돼요. 확인하시고 이런 부분 실리콘 빵꾸 난 부분 뭐 하다가 말았죠. 그 다음에 첫 번째 방으로 들어와서 마찬가지로 전체적으로 한번 쭉 보세요. 스위치한 거 다 켜보시고, 그 다음에 지금 보일러는 들어와서 항상 먼저 켜놓으세요. 그래서 우리는 지금 셀프기 때문에 열화상 카메라든지 그런 게 없잖아요. 그래서 보일러를 다 틀어놓고 온기가 도는지 꼭 확인해 보시면 좋습니다. 전체적으로 육안으로 보셔서 이런 벽지가 지금 오염이 돼 있어요. 이런 오염되어 있는 벽지, 이런 오염되어 있는 벽지를 체크를 해 놓으시고요. 코너 부위에 마감이 돼 있는지, 여기도 마찬가지로 벽지가 떠 있거든요, 이쪽에. 그러니까 도배할 때 여기가 제일 번거로워요, 커튼박스 위치가. 그래서 여기 확인해 보시면 도배가 깔끔하게 안 돼 있을 거예요. 그러면 그런 부분 체크해 주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샤시도 다 열어보셔야 돼요. 열고 닫는 거 확인해 보시고, 이쪽도. 그 다음에 중요한 거, 위쪽에는 스토퍼에 샤시 문이 딱 붙어 있죠. 밑에 쪽에는 이렇게 떠 있죠. 이거는 샤시가 조금 휘었다고 볼 수가 있거든요. 지금은 정확한 레이저가 없기 때문에 이런 걸로 일단은 판단을 해보는 거예요. 그래서 저 위에는 스토퍼가 붙어 있고요. 밑에는 떠 있습니다. 이만큼. 그래서 조금 더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은 문을 조금 이렇게 열어서 겹쳐서 이렇게 보는 거예요. 겹쳐서. 딱 그랬을 때 지금 밑에가 벌어져 있어요. 위에는 지금 틈이 안 보이게 일자로 떨어지는데 밑에 와서 여기 유리문이 보여요. 이렇게 샤시를 두 개를 이렇게 겹쳐서 보면 위에랑 밑에 부분이랑 조금 다른 게 보이거든요. 이런 것도 체크하셔서 점검을 받으셔야 돼요. 그 다음에 이제 많이들 저 밖에 콘크리트 부위에 크랙 간 거를 이제 조금 많이들 신경을 쓰시는데, 크랙이 갈 수도 있어요. 자연스럽게 크랙이 갈 수도 있는데, 아무래도 신축이다 보니까 그런 게 아예 없었으면 좋겠다는 마음에 그렇게 조금 하자다 아니다 이렇게 하는데, 건설사에서는 저걸 하자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런 거에서는 조금 좀 덜 신경을 쓰셔도 됩니다. 그 다음에 바닥에 실리콘 마감이 잘 돌아가 있는지 보고, 마룻바닥 찍힘이 있는지 없는지 확인해 보시면 되고요. 이런 것들은 지금 본드가 굳어 있는데, 이런 것도 오염하자죠. 오염하자. 이렇게 전체적으로 한번 쭉 보시면 돼요. 여기도 마찬가지로 문에 오염이 있고, 그 다음에 저희가 이쪽으로 돌았으니까 여기서부터 쭉 보고 갈게요. 여기도 마찬가지로 도배 마감이 좀 아쉬워요. 저런 것도 칼질 넣은 것부터 해서, 이게 이제 도배 숙련자의 차이인데, 기술의 차이인 것 같은데, 이런 것들은 좀 아쉽죠. 그렇다고 하자라고 보기는 애매하고, 이게 정상이라고 보기도 애매하고요. 그 다음에 쭉 들어가서 왼쪽 방 보시겠어요. 마찬가지로 이 방은 아까 전방과 마찬가지로 제가 그냥 빠르게 하겠습니다. 눈에 보이는 마감이 안 좋은 것들은 여러분들이 다 셀프로도 보실 수 있잖아요. 오염 같은 것들은 조금만 꼼꼼해도 볼 수가 있으니까, 이런 샤시 부분 같은 거를 팁으로 좀 아시면 좋겠어요. 다음 방 이제 거실인데, 여기 보시면 오자마자 타일이 깨져 있습니다. 아트월이. 저런 것들은 뭐 눈에 보이는 거니까 그런 것들 확인하시면 되고요. 여기도 마찬가지로 샤시를 먼저 확인해 볼게요. 이렇게 닫았을 때, 세게 닫았을 때 얘가 흔들리는 건 괜찮아요. 유리 깨짐 방지하는 거라서 이 창문이 흔들리는 건 괜찮은데, 이 틀이 흔들리면 무조건 하자입니다. 이 틀이 흔들리는 거. 그래서 그거를 한번 이렇게 세게 좀 닫아서 확인을 해보시고, 그 다음에 이렇게 문에 필름이 찍혀 있는 것들, 그 다음에 뭐 타일 깨져 있는 거, 문에 찍혀 있는 것들이 많이 있네요. 문에 전체적으로 필름 마감에 찍혀 있는 것들이 상당히 많이 있어요. 도배지 선택이 아쉽네요. 여기 왜 이렇게 아쉽지? 아파트가 신축인데 아쉬워요. 화장실 타일도 조금 아쉽고요. 그리고 여기 뭐 비데 같은 경우는 이제 지금 절도 도난 위험이 있기 때문에 달아놓지는 않았고요. 지금 전체적으로 독이나 수전도 계림 등급으로 되어 있고요. 이 안방도 마찬가지로 불 켜시고요. 불을 껐다 켰다 스위치 잘 먹는지 확인해 보시고, 콘센트는 각 콘센트마다 전기가 다 들어오는지 확인해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온도는 조금 올려서 보일러 가동되는지 확인해 보시고요. 여기 보시면 이제 아파트 이제 발코니죠. 발코니 원인데 대피실 있고, 하얀색 대피실 있고, 여기는 보시게 되면 들어오자마자 보이시나요?
이게 뭔가 공구를 치면서 파손이 있었어요. 근데 지금 여기에 백시맨으로 일단 보수를 해놓은 거예요. 보수를 해놨는데 굳지도 않고 난감한 상황입니다. 이게 사전 점검이라는 뜻이 여러분 공사가 잘 됐는지 내가 살 집에 와서 그냥 가벼운 마음으로 와야 되는데 이 사전 점검은 하자 찾기 게임이에요. 지금 오히려 건설사가 자기네들이 하자를 찾기 싫으니까 입주자한테 와서 너네가 하자 찾아라, 그럼 내가 고쳐주겠다. 근데 고쳐주는 것도 아니에요. 솔직히 이거 입주한 다음에 고쳐주거든요. 여기는 입주한 다음에 고쳐주니까 고쳐주는 것도 아니고 와서 그냥 하자 찾기 놀이 하는 거예요. 이렇게 5억 10억 뭐 이렇게 줘가면서 내 생애 가장 큰 금액이잖아요. 평생 여러분들이 살면서 쓰는 소비재 중에 가장 큰 금액이 아닐까 싶거든요. 그런데 이거를 이렇게 지어놓고 와서 하자를 찾아라 하는 거는 너무한 거 아닙니까? 집 이렇게 지어놓고? 아니 좀 어느 정도 깨끗하게 지어놓고 와서 확인하는 게 아니라 하자를 찾아야 되는 거예요. 지금 하자를 찾고 스티커까지 붙여서 여기다 확인해 주는 거예요. 인건비를 받고 해줘야 돼. 이거는 인건비를 우리가 받고 찾아줘야 되는 거지. 왜냐면 건설사에서 이거 세대당 다 돌면서 하면 그 인건비가 얼마 거예요. 그러니까 그 돈 아끼려고 사전 점검을 하는 것 같아요. 진짜로. 마찬가지로 여기도 도배 마감이 저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다음에 여기에 약간 누수 자국처럼 저렇게 젖은 자국이 있는데 이건 확인해 봐야 되겠네요. 이거는 제가 아까 서랍이 안 닫혀서 확인을 했는데 보통 비전문가가 이렇게 달다 보면 이 서랍 네일에 베어링이 나가 있습니다. 이렇게 서랍을 닫히지도 않고 움직이지도 않는 거예요. 베어링이 고장나서 제가 이렇게 서랍을 빼놨어요. 아까 고쳐달라고. 그다음에 이건 고쳐주세요. 네, 고쳐야지. 이게 뭐야? 이 단차 안 맞는 거 같아요. 서랍이. 이거 어디서 만든 거야 이거? 이렇게 올려야 돼? 내가? 스스로 이렇게 올려서 써야 되는 건가? 이렇게 맞춰서 이렇게 써야 되는 거야? 와, 이거 심했다 너네. 여기도 서랍이 굉장히 지금 뭔가 안 닫히고, 서랍은 그래서 한 번씩 다 열어보셔야 돼. 중문 같은 경우도 열었다 닫았다 해보시면 돼요. 스토퍼가 작동 잘 되는지 좀 세게 하셔도 돼요. 그 다음에 이런데 마감을 잘 보셔야 돼요. 이 중문이 나중에 달리기 때문에 스크래치가 나거나 마루가 깨지거나 그런 부분이 분명히 있거든요. 앞뒤로 다 확인하시고요. 그 다음에 LED 거울이네요. LED 고정이 좀 위험하네요. 이거 이거는 고정이 되긴 했는데 이거 조금 껐덕껐덕 되잖아요. 이게 만약에 저희 집에 이러면 저는 이거는 안 될 것 같은데, 이게 위험해 보이잖아요. 이렇게 흔들리는 데가. 물론 걸어서 고정은 돼 있어요. 돼 있어서 뭐가 얘가 쏟아지거나 그러진 않는데, 이거 터치 누를 때마다 이렇게 움직이고 얘가 이렇게 되면 좀 뭔가 불안해 보이고 그렇잖아요. 샤시를 봤을 때 여기는 그나마 양호해요. 보시면 저 위에 보세요. 위에 한 2, 3mm, 3mm 정도 떠 있죠. 밑에 보세요. 붙어 있죠. 안에 거는 지금 보시면 위에가 아래랑 다 딱 닿아 있어요. 그러니까 얘는 샤시 시공이 잘 됐다고 볼 수 있죠. 그래서 저 정도 뭐 3mm 하고 뭐 또 이 정도는 용인할 수 있어요. 저도 맞잖아요. 저 정도는 뭐 크게 문제가 안 되는데, 다음에 이런 판넬, 아트월 판넬 같은 경우 유리와 만나는 부분이 여기가 좀 이렇게 흔들려요. 흔들리면 안 되죠. 이런 거 떠 있잖아. 여기는 단차가 없는데 여기 올수록 단차가 심해져. 가운데 배가 불러서. 밑에는 또 붙어 있어요. 여기만 가운데가 떠 있어요. 이거는 하자죠. 일정하게 단차가 있다면 뭐 하자는 아닌데, 여기는 붙어 있고 밑에도 붙어 있고 가운데 배만 불렀어. 그래서 이거 흔들거려요. 이건 판넬 시공이 잘못된 거죠. 그 다음에 바닥 보시면 바닥에 오염이 좀 많이 돼 있고요. 그 다음에 천장 보시면 여기도 등구멍이 크게 따져 있죠. 저거는 석고 보강 등이 움직이나? 이쪽은 아니네. 얘는 제가 고쳐볼게요. 고쳤다. 저렇게 등 설치가 잘못되어 있었던 것 같아요. 제가 고쳤어요. 요거는 좀 좋은 것 같네요. 요새 들어오는 것 중에 이렇게 제습시설, 요 아파트에서는 요거 하나 마음에 드네요. 다른 것들 화장실도 마찬가지로 아까
보셨죠? 요거 발로 이렇게 하면 안 흔들려요. 아무리 해도 옆으로 해서 이렇게 진짜 세게 좀 해서 움직임 없어야 돼요. 그 다음에 여기도 물 내려보고 세면기 닫아서 물 열어보고 그 다음에 여기도 지금 샤워 나오나 확인해보고 이건 샤워기 그다음에 물 나오는지 확인해보고요. 이게 그리고 또 하나 웃긴 게 이제 저 변기 옆에 청소건 있잖아요. 그거랑 여기 샤워기가 안 달려 있잖아요. 왜 안 달아 놓냐고. 저걸 누가 뛰어간다고. 그러니까 사전 점검하면 바가지 들고 오라 그러잖아요. 바가지를 왜 들고 와? 지금 2024년도에 저거 달아 놓으면 그냥 물 한번 뿌려보면 끝나는 거를. 아 진짜. 물 채워놓고 물 빠지는 거 확인해 보시고, 그리고 물이 밑으로 배관 밑으로 흐르는지 배관으로만 잘 가는지 이렇게 보시면 저기도 지금 매지가 빵꾸난 거 보이시죠? 아, 속상하겠어요. 어쩔 수 없지. 고쳐서 써야지. 그 정도 확인하시면 되고요. 전체적으로 한번 둘러와 봤는데요. 이렇게 그래도 다행히 큰 하자는 없었어요. 그냥 도배 오염 정도 있고 가구 서랍이 조금 서랍 네일이나 이런 것들이 문제가 좀 있는 거, 그 다음에 샤시의 수평이 조금 안 맞는 거, 수평 수직이 조금 안 맞는 거, 그 다음에 타일이 조금 깨진 거, 그 다음에 마감이 이런 데가 단지가 좀 있는 거, 이런 거 사소한 것만 지금 발견을 했고요. 뭐 석고보드가 깨져 있거나 천장이 주저앉거나 뭐 누수가 있거나 뭐 그런 것들은 지금 안 보였기 때문에 어느 정도 오염적인 부분은 청소와 이제 조금 시공을 다시 해야 되는 부분이 있어요. 그 부분은 시공을 하고 입주를 하면 될 것 같고, 이제 좀 살면서 고쳐 나가야 될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 이제 아파트 선분양하고 준공을 하는 시스템의 문제점이 여기 있는 것 같아요. 이렇게 후분양 제도로 가게 되면 조금 어느 정도 마감에 신경을 쓸 텐데, 지금은 돈을 다 줬잖아요. 계약금도 다 주고 이제 잔금 남은 상태에서 이제 이렇게 마감을 해버리면 조금 속상하죠. 네. 근데 이거는 차차 이제 좀 바뀌어 나갈 부분이라고 생각하고요. 여러분들도 뭐 사전점검 나갈 일이 있으면 업체를 쓰는 것도, 사전점검 업체를 쓰는 것도 좋지만 뭐 셀프로 이렇게 하실 수 있는 부분들이 충분히 있으니까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도 부족한 영상 끝까지 봐주셔서 감사하고요. 다음 영상으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